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사용토TV 인사드립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기와한 이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인식에 대한 그리고 역사 심볼리즘에 대한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아볼 시간은 역사 플랫폼이즘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박사님을 모시고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역사 플랫폼이즘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박사님. 이 플랫폼이즘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잘 안 나와요. 한국말로 이제 감개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더 어려워 갖고 아마 이 뭐 시청하시는 분이 감개주의, 감개 사상 이러면 뭔 말인지 알아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즘 하는데 이게 플랫폼이즘이라는 말이 안 나와. 플랫폼이즘. 플랫폼이즘. 그러니까 플랫폼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플랫폼 많이 들어봤어요. 비행장에 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게 플랫폼. 배에도 배를 타는 선착장도 플랫폼. 플랫폼은 뭐죠? 플랫포머. 러시아말. 그러니까 러시아말 발음이 됐는데 한국말은 발음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신청자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오늘은 그래서 플랫폼이즘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플랫폼이즘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플랫폼이즘이라는 말이 잘 어려워요.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 하면 알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출입을 하는 첫 단계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즘 하면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플랫폼에 의해서 어떤 사상과 철학이 만들어져 이런데 제가 이리나 씨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혹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당장 이리나 씨 직업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직자 직업 없어요. 이리나 씨 직업은 이미 미국에 들어갈 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리나 씨를 마중 나오는 사람 직업이 이리나 씨 직업이 돼요. 왜요? 미국에 가면은 낯선 곳이고 영어도 모르고 그렇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세탁소를 하던 사람 같으면은 가갖고 미국에 적응될 때까지 뭐 하겠어요? 세탁소에서 일을 얻겠죠. 그렇죠.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뭐만 할 줄 알겠어요? 미국의 세탁소 시장을 잘 아니까 직업이 세탁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이민을 갔는데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만드는데 이제 스마트폰에도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사회에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바로 이 그러면 박사님 역사 플랫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역사 플랫폼이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될 얘기예요. 과연 역사의 플랫폼이즘이라는 건 뭐냐? 이게 역사의 플랫폼이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됩니다. 역사의 기초라고 보면 돼요. 인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국에서 영남과 호남 있죠. 있어요. 그 갈등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지역 색깔. 한생 선거 때마다 갈등 엄청 심해요.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도 아마 지역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떠난 지 20년 돼가지고 옛날에 사회주의 있을 때 갈등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단일을 시키니까 갈등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지역 갈등이 되게 이제 심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영남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그거는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과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영남을 보통 보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호남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남 얘기하면은 사람 인식 아 여기 보수다. 네. 그게 뭐냐면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쪽에 영남에서 태어나면은 다 자기가 보수인지를 아는 거야. 호남에서 태어나면은 다 진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호남과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플랫폼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런 플랫폼에 의해서 영남에서 태어나면은 모든 시각을 자기도 모르게 그쵸. 박정희 대통령을 사모하고 우상화시키고 이승만을 사모하고 우상화시키고 모든 사물과 이런 것을 사고를 할 때 보수적으로 사고하고 왜? 그런 지역의 플랫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에서 태어나는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수주의자지도 모르고 자기는 진보인지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 갑자기 질문 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역사 플랫폼이란도 이념에 따라서 그러면 인식에. 그러니까 인식이 따라서 예. 바뀔 수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인식의 집단화 인식의 집단화. 그러니까 영남에서 태어나면은 다 이 보수당을 그리워하고 그쪽에 집단적 사고를 갖고 차 한 잔 주세요. 뭐 차 한 잔 하면서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단적 사고를 갖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역사의 플랫폼은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느냐. 그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그 플랫폼에 의해서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식론을 할 때 이병도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스다 스키치라고 하는 일본 학자예요. 스다 스키치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식민지론을 만들어 4대 사관론을 만들어내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 교수예요. 이제 이병도는 스다 스키치의 바로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식민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플랫폼에 의해서 다 보죠. 서울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역사 이론이 정립이 되고 인식이 정립이 되고 맞아요. 그 아이들이 다 박사를 서울대 나왔으니까 다 교수한단 말이에요. 그 또 다시 또 각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되고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를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또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그 플랫폼에서 받아들인 인식론을 가지고 역사를 가리킨다. 그렇군요. 이 플랫폼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들어보시니까 이 플랫폼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플랫폼 어떤 거느냐에 따라서 예? 특히 여기 역사 관하는 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박사님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감개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아마 많은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는지. 이 감개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학술 용어예요. 근데 되게 이 중요한 말입니다. 감개사상이 뜻하는 거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게 감개사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오늘의 나의 플랫폼은 뭐겠어요? 어제의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는 인식이 거의 바뀌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그러면 거예요. 이 감개사상이라는 말은 역사하고 연결되려면 그러면 과거의 역사의 플랫폼은 그렇게 인식되면은 그렇죠. 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현재를 만드는 거고 현재 플랫폼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 플랫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맞죠?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한국말로 좀 더 쉽게 제가 풀어 볼게요. 이걸 붕어빵틀 이론이라고 합니다. 붕어빵틀.
붕어빵 좋아하잖아. 붕어빵 하나 붕어빵 좋아요. 붕어빵. 이렇게 절판에 좋아요. 그 붕어빵 틀이 있죠. 있어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고 불을 때우면 어떻게 되죠? 붕어빵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붕어빵 틀에서 참새 모양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붕어빵 모양이잖아요. 계속 붕어빵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흙을 집어넣어도 붕어빵이 나오고 밀가루를 집어넣어도 붕어빵이 나오고 이게 감개 사상이라. 그게 이 붕어빵이 틀이 뭐예요? 플랫폼이야. 이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네. 생성돼 나오는 내용은 그렇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인식하던 이 감개 사상이 오늘의 내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 오늘 이렇게 떠들면은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일의 나라. 그러면 우리 지금 이리나 씨도 날 만나갖고 그치. 이런 교육을 자꾸 받으면은 장기왕 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 제대로 받으면 그렇죠. 아마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런 걸 해갖고 이게 플랫폼이 되면은 오늘 가갖고 이제 천안이 그렇죠. 고향인데 천안에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갖고 다문화 가정 만나갖고 교육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대로 교육하죠. 친미 안 된다? 그치. 저 반미 안 된다. 맞아요. 용미해야 된다. 자기한테 플랫폼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대로 배웠어요. 아니 이게 제대로 배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런 플랫폼에 의해서 이 교육이 사람의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감개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감개 사상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역사를 배우느냐는 이 인식하는 방법이 틀려진다.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은 성조기와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에 나가게 되고 이게 감개 사상이고 플랫포미즘이고. 그러면 이 플랫폼 문제 이렇게 우리 지금 다뤘잖아요. 예. 그럼 이 플랫폼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게 아니면 제일- 바뀔 방법이 있는 예, 건지 제일 중요하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갈등 없어지지.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러시아 얘기를 하면은 러시아의 이제 가장 큰 갈등은 세대 갈등으로서가 이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스탈린 시대를 맞아요.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에는 다 빵과 집을 나눠줬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을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으니까 젊은이들은 그 플랫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과거에 러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의 맞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플랫폼의 감개 사상에 젖어갖고 지금도 이제 그걸 그리워한다 저도 이거죠. 솔직히 소련 시절 때 살았잖아요. 저도 그 플랫폼의 과거 플랫폼 바뀌어 있어요. 지금. 예, 저도.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해 안 가요.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소련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 인식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이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지금 러시아의 그 세대 차를 얘기했는데 이 세대 갈등의 중심이 된 나이 든 세력은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으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 생활이 편한 거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결국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고 바른 역사를 인식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랫폼이야 플랫폼.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교육의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의 그 교과서 문제 교과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심각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친일, 친미, 친중 이런 하는 사회 사대주의 사관과 식민 사관이 묻어 있는 이런 쪽에서는 민족 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 시험에다가 역사 시험을 의무화를 시켜야 돼요. 회사 시험도. 아직까지 그러면 의무화. 지금 아니에요. 의무화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시험 의무화 예. 시키려면 예. 역사 교과서에다가 이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과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럼 교과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거 좀 예, 너무나 말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렇죠. 교과서를 민족 사관에 의한 민족주의식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그거야말로 지금 뭐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갖고 가야 될 과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과서가 플랫폼이니까. 그렇죠. 플랫폼이야. 그러니까 역사 교육 시간도 플랫폼이고 역사 교과서도 플랫폼이고 역사를 말하는 선생도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말하는 선생이 역사 교과서를 갖고 역사 시간에 수업을 함으로써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를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역사 교과서 만드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역사 교과서는요, 민족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역사의, 말로는 유구한 역사, 찬란한 역사, 위대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유구하지 않고 하나도 찬란하지 않고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하고 하고 교과서 내용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틀린 역사를 진짜 유구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는 만들려고 하면은 그럼 왜 이래 되느냐? 이게 바로 아까 친일 사관과 식민 사관에 찌든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이병도 씨 얘기했죠? 그렇죠. 이병도 같은 사람 제자들이 지금 이 우리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바른 민족 사관의 역사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조금 뭐 이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인데 강단사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국에서 한국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어디다가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동북아 그렇죠. 역사재단에다 하겠죠. 그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 민족적인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부분 그 근무하는 역사학자들, 연구자들이 식민사관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 잘못 알고 잘못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진화에서 진화 나라 알죠? 네, 그렇죠. 중국 진화에서 동북공정을 해갖고 동북의 역사를 만들어갖고 미국 의회에다가 보냈어요. 미국 의회에다가 보냈는데 미국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동맹 국가니까 야 이게 한국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이쪽 북방 영토가 너네 나라 역사라고 고구려 역사가 너네 나라 역사라고 하니까 그거 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제 외교부에다가 보냈어요 서류를. 그럼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플랫폼이 어디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거기서 그 플랫폼에다가 야 여기는 유엔에서 이런 게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바른 역사를 알려줘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진화에서 만든 역사 내용을 그대로 그럼 안 되죠. 미국에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독도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독도에 관한 것도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영토 역사를 연구하니까 우리 땅이라고 논문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거 안 나왔어요? 반대로 나왔어요. 왜 반대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강단사학자들이 일본의 눈과 일본의 귀와 일본의 시각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거기를 플랫폼에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독도에 관련된 논문을 나오는 거 보면 내용이 이래요. 일본도 독도를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게 국가 공식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국제법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치겠죠. 장교환 같은 개인적인 학자가 연구한 것은
뭐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그보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연구한 거를 더 인정해 줄 거 그렇죠. 더 아니에요. 인정해주죠. 이게 바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충의 우리 역사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공간 축소의 역사 중에서 우리 한사군이라는 게 있어요. 한사군. 한석은 뭐? 이게 한사군 얘기는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인데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한사군은 뭐냐니까 짧게 중국에 한 나라가 있어. 예. 한 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지배했다라는 예, 얘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게 위대한 역사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그냥 얘기잖아요. 있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요동 지방 요서에 있었어요. 그 요하 그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제 만리장성 저쪽에 거기 부근에 요서 지방 요하 그 요강의 서쪽 요서 지방에 그게 있었어요. 낙랑군 뭐 저 임진군 쭉 있었는데 그런 그 한사군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학자들은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저쪽에 요하 지방에 요서 지방이 아니고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잖아요. 우리 공간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지. 요만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니까 만주나 저 연해주 이런 거는 너네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지금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그러면은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같은 민족주의 학자들은 낙랑군이나 진봉군이나 이거 다 저쪽에 요소 지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하냐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뭐 플랫폼을 바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바른 정권이 들어서고 민족주의 사관에 입장한 이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저는 뭐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만은 투표 한 장이 정치를 바꾸잖아요. 그쵸. 정치 권력자를 바꾸잖아요. 그 정치 권력자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 이거죠. 그 민족주의 사관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일본인 시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 같은 사대주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책이 바뀌는 거고, 그 역사책이 바뀜으로써 그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5천만 대한민국의 인식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전체 다문화 죄송합니다. 다문화 또 포함해서 아니요, 다문화도 어쨌든 우리 다문화도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부르는 핵심 숙제가 역사책이에요. 역사 교과서. 그렇죠.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예. 왜냐면 다문화 학생들도 그 교과서 배우고 거니까. 그래야지 바로 네.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동화가 돼서 같이 이 자랑스럽고 유구하고 찬란하고 이런 역사로 인식을 할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를. 예. 그래서 이 플랫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부터 시작해갖고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역사 영토 TV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구독자가 많아지고 이걸 많이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뀌겠죠. 바뀌는 거죠. 예, 우리 리나 씨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니. 저도 그러면 소련에 살았을 때는 소련 그 공산주의는 플랫폼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플랫폼. 그렇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플랫폼. 아직까지도 많이 바뀌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습성이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조금 생각.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운 거예요. 그게 감개예요. 어제 내가 그랬거든. 그게 오늘 나를 만드는 거래. 그게 감개주의, 감개사상. 그렇죠. 가끔 이제 노래 듣거나
영상 보거나 아 나 그 시절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근데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쪽에 그 뭐 사회주의 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돌아가고 싶은 기분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플랫폼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데는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래,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플랫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역사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LA에 이민을 갔는데 마중을 누가 나오느냐. 그렇죠. 마중 나오는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가 나오시면 내가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부가 나오면 정서부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감개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백로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까마귀는 이렇게 검정색인데 백로가 하얗잖아요. 그렇죠. 가갖고 같이 있어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다 시키죠. 물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박사들하고 같이 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렇죠. 그 플랫폼이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또 사기꾼들하고 같이 놀면은 나도 3년 뒤에는 뭐가 된다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 있으면 나도 똑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마 세계적으로 그 플랫폼에 대한 아마 인식이 비슷할 거예요. 그게 막 감개주의고 감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감개사상에 의해서 항상 좋은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그렇군요.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은 알게 됐고 시청자 여러분도 감개사상이 뭔지 꼭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어제 내가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풀어야 할 숙제 우리 미래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자라는 후손들 위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사님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시간까지 잘 보태고 여러분 코로나19 상태에서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영사영토TV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이리나였습니다.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좋은 내용 역사 내용에 대한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